파도가 부르고 백사장이 손짓했던 한여름의 바닷가. 추억 한두 가지 없는 사람이 있을까? 여름, 여기저기서 사람들을 유혹한다. 바다로 가라, 바다로 가라고. 허나 바다로 가는 길은 고생길이자 고행길이었다. 그래도 좋았다. 상상만 해도 좋았다. 그 시절 바다와 맞닿아 있었던 완행열차는 젊은이들의 열기로 후끈 달아올랐고 거침없이 파도쳤다. 육, 70년대 중반 대천, 만리포, 천리포 등 서해바다가 요즘 애들 말로 물이 좋았다. 그 물 좋은 바다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것도 고작 1년에 한 번. 제 아무리 넓고 깊은 바다도 여름 한철엔 동네 목욕탕을 방불케 했다. 어쨌거나 모래알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추억을 만들고 낭만을 즐겼다. 기껏해야 한때 입는 수영복. 당시엔 필수품이라기보단 사치품으로 여겨졌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빌려 입었다. 그렇다면 이렇게 빌리는 것도 쉽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 우리도 수영복을 못 입었죠. 수영복 살 돈도 별로 없지만 그냥 집에서 했던 반바지나 아니면 뭐 국방사 같은 거 좀 있는 거 입는. 왜 그게 낮이고 밤이고 다 통하거든요. 물이고 바깥이고 다 통하는 거 있거든요. 집에서도 있고. 근데 우리는 그래도 좀 양심이 있었지만 옛날에는 그냥 팬티째 들어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또 고무줄이 약해서 그 물살에 금방 또 내려간다고요. 그래서 못 나오던 사람도 있고. 그럼 이번엔 더 옛날 이야기. 60년대 초반 대천 해수욕장 풍경을 들어보자. 대천만 해도 시골이니까 서울이 아니기 때문에 한복을 입었는데 여자들이 들어가면은 그 제일 우스운 거는 그 무르에 하얀 풍선처럼 치마가 그렇게 그래갖고 앞만 붙잡고 들어가도. 사실 확인 들어간다. 어머머, 진짜 그랬나 보다. 당시 여성들의 한복 속치마는 1,000원 이상. 요 속치마가 해변에서는 수영복으로 요긴했다. 그렇다면 아이들은? 물론 아이들은 입던 옷도 벗어놓고 알몸으로 뛰어들어야 했다. 하지만 그 시절에도 패션의 선두주자가 있었으니 그녀들은 시중에서는 좀처럼 구하기 힘든 수영복을 어렵게 사 입거나 맞추어 입고 해변으로 나섰다. 과연 반응은 어땠을까? 사람들이 많이 보죠. 그리고 애들은 줄줄 쫓아다녔죠. 그 당시 못 봤으니까. 수영복 잘 차려입고도 남들처럼 수영 한번 제대로 못 해봤단다. 오죽했으면 비키니 차림이 경범죄까지 거론됐을까. 정작 수영복이 익숙했던 것은 따로 있었다. 다리가 날씬한 아가씨들을 뽑는 색다른 잔치 미스 각선미 선발대회 시장입니다. 각종 미인대회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했던 수영복 심사. 늘씬한 미녀들이 자타를 뽐내는 이 모습이야말로 문남성들에겐 황홀한 볼거리요, 여성들에겐 선망의 대상이었다. 각종 미인대회가 수영복의 대중화에 한 몫을 한 셈이다. 당시 네로라 하는 여배우들도 과감한 수영복 모델로 인기를 모았다.
바다로 가는 길이 한결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70년 경부고속도로, 75년 영동고속도로 개통. 여름 피서지로서의 동해안 시대가 활짝 열렸다. 너나 할 것 없이 바다를 찾으면서 그 모습도 각양각색. 쌀 한 말, 김치 한도, 솥단지 짊어지고 오는 건 기본. 바다로 피서를 온 건지 피난을 온 건지 얼핏 봐서는 구분이 안 갈 정도. 사서 고생하느라고 애 많이 썼다.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사람 많은 바닷가 조용할 새가 없었다. 물 제대로 만난 아이들 부모 잃어버리고 울음바다. 부모들은 아이 잃어버리고 울음바다. 이래저래 여름바다는 한바탕 전쟁을 치러야 했다. 그 와중에도 백사장에는 낭만이 넘쳤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이 야외 전축 틀어놓고 신나게 스텝 밟기. 흔히 야전이라고 부르는 휴대용 전축. 당시로선 무척이나 귀한 물건이었지만 해변의 청춘 남녀들에겐 필수품으로 꼽혔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런데 야전으로 음악을 듣는 거에 당연지사고 사실 더 기가 막힌 용도가 있었단다. 어떻게 쓰였던 걸까? 그 시절 야전을 끼고 살았던 사람들을 만나봤다. 얼마 만에 보세요? 한 30년 됐죠? 30년 더 된 거 같아요. 여기는 옛날 회탄이 어울릴 테니까. 모처럼 만에 보는 야전. 당시만 해도 야전과 최신 LP판 한 장만 있으면 해변을 접수했었다. 30년 된 것 같은데. 과연 그 추억을 되살릴 수 있을까? 됐겠죠. 파도 소리 나. 바늘이 괜찮아요. 파도 소리 난다고. 옛날 생각. 근데 이제 이거를 야전을 틀어놓으면은 청하기만 하면 여학생들이 전부 조인을 했죠. 같이 합석하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런 합석이 이루어졌고 이 야전 이런 걸 갖고 있지 않은 친구들은 여학생 근처에도 못 갔죠. 그러니까 해변가 같은 데서는 굉장한 위력을 발휘했었죠. 옛날 친구들 생각 많이 나는데요. 그랬다. 이 야전이 청춘담녀의 다리 역할을 했던 것이었다. 그런데 뜨거운 태양 아래서 기분을 너무 내다보면 종종 난감한 일이 생기기도 했다. 나나나나나나나 이렇게 이게 휘어갖고 그래갖고 판을 못 쓰게 돼요. 그럼 판 갖고 왔던 친구 또 막 화내는 거죠. 내 판 망가뜨렸다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때 그거 살려면 또 돈인데 그럼 머리를 쓰는 거죠. 태양열로 녹았으니까 이거 신문지 같은 데서 싹 끼고 안방 뜨뜻한 데 같은 데를 놓고 눌러요. 위에다 책으로. 하룻밤새 이렇게 눌러놓으면 또 펴집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갖다 주고. 비록 수영복이나 야전은 없어서 못 가져가도 누구나 꼭 하나 챙겨간 것이 있었으니 바로 이 밀짚 모자. 변변한 자외선 차단제 하나 없던 시절 밀짚 모자는 훌륭한 햇빛 가림이었다. 그런데 이 속에는 숨은 이야기가 있다. 그건 바로 밀짚 모자 테두리에 사용된 영화 필름.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6.25 전쟁 끝나고 나서부터 이제 그 밀짚 모자의 그 장식품으로 나오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이제 미군 부대에서 그 16mm 필름들을 틀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 버리게 되면 그 엿장사들이 갔다가 밀짚 모자 공장에다 줘서 그 16mm 그걸로 쫙 틸을 하면은 아주 그 이뻤어요. 예? 아무리 예뻐도 그렇지 지금으로선 선뜻 이해가 안 가는 일이다. 40여 년째 밀짚 모자를 만들고 있는 강경의 한 농가를 찾았다. 몇 개 있더라고요. 올해는 어째 작업장 한 귀퉁이에서 발견한 영화 필름 뭉치.
지금은 쓰지 않지만 로봇 태권브이도 홍길동도 동네 극장을 나서는 순간 대부분 이 밀짚모자 테두리로 변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도 우리가 여기서 안 다루죠. 이거. 비에 젖지도 않고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게 꽤나 멋들어졌다. 그래서 영화 필름으로 테두리를 장식한 밀짚모자는 오랫동안 사랑을 받았다. 이렇게 딱 쓰면 대부 좋죠. 이거 쓰면 여기가 대통령이 있는데 이제 누가 이걸 본모양이 이렇게. 그런데 하루는 예상치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다. 필름 내용이 화근이 된 것이다. 저녁이 막 그냥 느닷없이 불키라고 오더라고. 12시 그반 됐는데 그래서 나는 뭐냐 켜진 일도 없고 그래서 그냥 웬일이냐고 그랬더니 대통령 나오는 자리만 놔두고 이제 쓰라 이거지. 근데 구분적으로 다 있으니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빵여놓고 못 쓰고서는 그냥 차라리 안 쓰는 게 낫겠다. 당시 재활용된 필름들 중에는 정부에서 제작한 기록영화도 있었다. 그 속에 남아있는 대통령의 모습이 우연히 수사기관의 눈에 띈 것이었다. 이로써 영화 필름과 밀짚모자와의 긴 인연은 막을 내렸다. 그러나 이렇게 없어진 영화들은 어디서도 찾을 길이 없다. 농부들의 농모로 바캉스 필수품으로 그 시절 여름을 장식했던 밀짚모자. 그러나 그 밀짚모자가 초창기 한국영화 필름을 없앤 주범으로 낙인 찍힌 신세라니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금 뭐 없어진 영화들이 대부분이 아마 원판은 어디 뭐 불나서 없어지고 그게 아니라 밀집 영화로 다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옛날 춘사 나홍규 선생의 뭐 아리랑이 없다 뭐 없다 하는데 그걸 찾는다 어쩐다 하는데 그거 찾아봐야 없어요. 1900 나가볼 때 65년 그 이전의 영화들이 대부분이 밀짚모자로 테두리, 밀짚모자 테두리로 원판도 그렇게 사용되고 그 프린트 필름도 그렇게 사용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동해 바닷가. 과거에 비하면 해변의 풍경은 꽤나 많이 변했다. 옷차림은 시원하다 못해 과감해졌다. 텐트초는 점점 자취를 감추고 다들 가볍게 와서 마음껏 즐긴다. 왕년에 이 모래사장을 누볐던 세대들에게는 낭만이 덜하다. 이제 보통 이렇게 A형 상황 텐트 해가지고 텐트 조그매요. 그러니까 장난치다가 넘어지면 텐트로 넘어지면 텐트가 싹 다 쏠려가지고 안에 냄비며 뭐 이런 뭐 저 김치며 이런 것이 다 튀겨 나가고. 운치 그때 당시는 이렇게 해수욕장 오면은 별로 옷을 비키니 같은 거 별로 안 입었는데 요즘에는 여자들이 비키니를 참 많이.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다. 청춘 남녀의 만남. 소위 그 작업은 바닷가에서 잘 이루어진다는 사실. 요즘은 대놓고 말을 하는 시대라는데 예전 같으면 꿈도 못 꿨던 일이다. 우리도 사실은 마음은 있죠. 우리 넷이 그 해수욕장에 떠날 때는 다 생각해서 떠나는 거 아닙니까? 혹시나 하고 야 잘하면 우리도 서로 얼굴 보면서 우리 정도면 걸리지 않겠니? 뭐 다 그런 생각 하죠. 그러나 우리보다 더 높으니까 콧대가 여자들이 우리가 감히 뭐 감자 좀 빌려주세요. 뭐 양파 좀 빌려. 혹시 뭐 도마 하나 칼 없어요? 뭐 고추장인데 이런 얘기를 서로 밀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작업의 고수들은 뭔가 달랐다. 우리가 이제 눈여겨본 그 여학생 있잖아요. 거기 우리 설거지 좀 해줄래? 이러면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면 거기 가고 통기타 들고 가고 우리 둘이 가고 그 당시에 했던 노래 있잖아요. 뭐. 이 노래에 여학생 여럿 넘어갔단다. 이걸 노래를 부르면은 그냥 화음 넣어갖고 부르면은 여학생들이 와갖고 그때 뭐 안 가도 돼. 그냥 우리 방 쪽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노래가 좋으니까 옆에서 가까이 있어 있나 저쪽 멀리서 그래서 이제 따라 부르고 그러다 가까이 같이 와요.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같이 노래 부르고 무슨 싱얼롱도 같이 하고 그건 뭐 자동 작업이지 뭐 그거요. 바닷가의 클라이맥스는 뭐니뭐니 해도 모닥불 파티. 여름 바다의 추억은 그렇게 하나둘 피어올라 절정으로 무르익었다. 바닷가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 바닷가에서 추억을 맺은 사람 손잡고 해변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했던 그 여름의 바닷가. 짧지만 행복했던, 그래서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던 기억들. 그 추억들은 우리의 가슴 속에 큰 파도처럼 밀려든다. 언제나 떠올릴 수 있는 그 빛바랜 기억들이 있기에 해마다 여름이면 그 바다가 그리워지는 게 아닐까.